자, 그러면 이제 입학은 딱 했습니다. 입학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네. 해야죠. 인택은 어떤 걸 배웁니까? 선택 연속. 자, 일단은 북한 먼저 얘기하면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선택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입학할 때는 영어랑 러시아어밖에 없었어요. 아예. 아, 전공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뭔데? 그러다가 제가 한 4학년 될 때 중국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선택 여지 영어나 러시아였는데 전 원래 러시아어를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나마 북한이랑 친한 나라는 러시아니까 내가 나갈 수 있는 확률은 러시아가 높겠다 싶어서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아니다. 세계 공용어는 영어다. 너는 영어를 전공을 해라. 해서 사실 영어를 하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죠. 한국의 외고는 어떤가요? 저희는 학교마다 전공이 되게 달라요. 근데 이제 되게 영어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만 그래서 이제 외려 영어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영어 전공이 없는 학교들도 꽤 있고. 아, 외고예요? 전공이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이고 그 외에 외국어를 더해라라고 그런 학교도 있었는데. 그러네요. 네, 근데 중학교 때부터도 영어는 배울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적어도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저희는 영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어는 어딜 가든 거의 다 있던 것 같아요. 한창 이제 그랬던 시즌에 중국어는 다 있었던 것 같고 저희 학교는 그리고 일본어가 있었어요. 일본어도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일본어가 있었고 프랑스어가 저희는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많네요. 맞아, 저희는 또 되게 소수어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는 러시아어를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전공 중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학교는 그렇고 뭐 다른 학교는 다 전공이 달라요. 독일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뭐 아랍어 하는 데 있고 베트남어 하는 데 있고 학교마다 달라요. 그 외에는 이제 거기서 어떤 쌤들을 초빙하고 어떤 커리큘럼이 있느냐의 차이. 다르다. 네, 학교마다 다르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북한은 전공 하나 선택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한국 외고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개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그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여기만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중국어를 픽하면은 그것만 전공하면 됐어요. 나머지 뭐 영어나 이런 건 기초 시수가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딱 전공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영어과로 입학을 한 친구들은 그 외에 외국어를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그것도 같이 했었어야 됐어요. 딴 것도 해서 나가라라는 게 있어서 전공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어떤 언어를 전공하더라도 영어는 기본으로 할 테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한 거. 맞아요. 두 개는 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두 개는 하죠. 영어랑 제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개는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참 이게 우리나라 교육 시대를 비판하게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 두 개 다 잘하는 친구가 손에 꼽히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놀랬던 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국이니까 다시 미국이랑 친하고 하니까 영어를 애들이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전 한국에 와가지고 아니. 일반고를 나왔잖아요. 일반고를 다녔는데 거기 원어민 선생님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캐나다에 온 사람이었는데 수업 때마다 되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가르칠 의지가 없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 선생님이 한국말 못했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애들 막 자유롭게 놀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되게 충격받았었고 근데 서울대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민사고라 그런가? 민사고 이런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친구들이 영어 잘하죠. 잘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이티브들이 많아요. 저도 대학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이티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야? 나는 뭐 하는 것도 아니네? 싶었던 저도 그런 되게 기억이 있어요. 대학 가서 위축됐던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무슨 이제 외부 활동 이런 거 갔는데 외고 애들이 왔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외고에서 잘하나 보구나 싶었죠 저는. 외국에서 살다 왔던 애들이 또 잘했던 것 같아요. 외고에서도. 근데 확실히 외국에 살던 맞아. 그 나라에 살다 온 애들이 보통은 잘하고 와서 이제 어찌됐건 잘 돼서 나가는 케이스도 많고. 그렇죠. 어찌됐건 우리 인식 친구는 3개 국어 하는 걸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근데 중국어 정말 잘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잖아요. 중국어요? 네. 더 해야지. 사실 그걸로 입사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걸로 입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잘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외국어에 대한 비중이 높겠죠, 학교에서. 맞아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제가 다녔을 때, 제가 재학생이었을 때 시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주일에 몇 교시였더라? 7교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네. 7교시가 5일이니까 한 35시간의 수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중국어가 8시간이었어요. 거의 매일 하는 건 기본이고 어떤 날은 심지어 이제 중국어 2시간인 날이 있던 거죠. 그래서 중국어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6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네. 그 다음엔 이제 우리 해야 되는 국어, 수학 당연히 따로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뭐 사회나 이런 게 주로 따라오고 근데 중국어랑 영어가 제일 많았어요. 확실히 외고였다 보니까
적어도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외고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물론 이건 북한 전반적으로 제일 시간이 많은 거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였어요. 그게 뭐 진짜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본으로. 왜냐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걸 한다고?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4명 됐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종숙가 4명이니까. 제가 했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종숙 3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시간 뭐 이렇게 해서 있었고 하루 6교시면은 그러고 영어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2-3시간 하면 일주일 하면은 월화수목금토였으니까 10시간 했네. 외국어 10시간 그리고 혁명 역사도 한 10시간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뭐 수학이 매일 있지 않았어요. 수학은 나머지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거 저희는 이제 이과, 문과 따로 없었고 과학을 했군요. 다 했어요. 저 물리 좋아했었고. 근데 영어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월요일에는 막 grammar and pattern이라는 문법 문법 수업 그리고 막 listen and repeat이라는 뭐 그런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무슨 vocabulary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주구장창 그런 수업이 있고 그런 게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6년 내내 했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제일 이제 우선시 했던 거는 스피킹. 리스닝 리핏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의 목적은 말을 하는 거다. 의사소통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을 못하면 외국어를 배울 의미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미제랑 싸워야 하기 때문에 미국 놈이랑 얘기를 하고 말아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일반고에서는 사실은 일반고에서 배우는 한국에서 영어는 어떤 스피킹 위주가 아니잖아요. 읽기가 위주죠. 이제 리딩이잖아요. 리딩 위주죠. 근데 이제 외고도 그런가요?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일반고에서 하는 그런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문법이나 읽기 수업 시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근데 확실히 일반고보단 그게 많더라고요. 말하기, 듣기, 쓰기 시간이 되게 많아요. 이제 원어민들이랑 말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에세이 같은 것도 써서 내야 되고 외고에서 영어로 그리고 이제 저는 듣기도 되게 그렇게 강조할 줄 몰랐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고등학교 내신 영어 듣기였는데 듣기에 뭐가 나올 거라고 말도 안 해줘요. 그냥 갑자기 당연하죠. 시험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너네가 영어를 어떤 환경에서 들을지 모른다면서 그 학교 전체 스피커 있잖아요. 그걸로 틀어주는데 지하철에서 누가 막 뭐라고 말하는 내용을 그걸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하냐? 근데 막 전철 소리 들리고 막 구궁 소리 나고 있고 그러니까 전 당연히 찍었어. 근데 확실히 외국가 그러면 안 돼요. 확실히 일반고에 비해서 말하기나 듣기나 쓰기 이런 게 비중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외고니까 영어도 그렇고 이제 아까 그 환경 얘기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북한은 이제 인프라 자체가 막후하잖아요. 우리가 리슨 앤 리핏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선생들이 이만한 그 오디오 있잖아요. 테이프 넣는 거. 그걸 들고 다녀. 카세트를? 카세트 이만큼 들고 다녀요. 요새 구독자들 그거 모를 수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제 구독자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 음질 자체가 일단 구려요. 음질 자체가 안 좋고. 소리가 엄청나요.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극한 환경이었네요. 네, 진짜. 근데 물론 뭐 지하철 소리는 없어요.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건 저희 뭐 특수 일부러 한 거 뭐야, 하여튼.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는 발음이 뭉개져 있어요. 뭔지를 몰라. 진짜 그걸로 연습했으면 그랬었네 생각해 보니까. 클린하게 들었으면 그때 뭐 날아다녔겠네요. 애초에 모래주머니를 타고 영어를 공부를 했네요. 솔직히 한국에 가서 딱 수능을 보잖아요. 너무 쉽죠. 애들이 되게 수능 듣기 싫어. 듣기 너무 싫었어요. 근데 리딩이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맞아. 이건 뭘 위한 시험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렵죠. 그래서 처음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와서 이제 영어학원 다녔거든요. 다닌 이유가 사실 뭘 배우려고 다녔다기보다는 빨리 읽는 법을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까. 노하우니까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이제 서울대잖아요. 서울대를 가려면 외국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다른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가요? 왜냐면 이제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서울대 와보니까 특목고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인사고, 우리 뭐 과학고, 외고 애들도 정말 많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뭐 사교육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아무리 사교육을 받는다고 안 되어 있으면은 뭐 안 되잖아요. 지원이 안 돼 있으면 학교에서 일반 학교랑 비교가 안 되나? 비교를 하면 외고의 어떤 교육 수준 또는 비중이 어땠는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외고가 우선시 되겠지만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더 잘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실히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제 목요이긴 하지만 저희 대학교가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발언은 다 제가 겪었던 일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학교는 전 과목 내신을 다 요했어요. 내신부터 평균을 내는데 다른 대학교들은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제 이렇게 주요 과목들만 갖고 와라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전 과목의 성적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고긴 하지만 과학도 있었고
기술 과정이라고 북한에서 그런 것도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기술 과정 이런 것도 배워야 됐고 미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다 있었어요. 다 있긴 다 있네요. 근데 그런 모든 성적이 다 들어가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시가 높은 수업에 대한 그런 비중이 더 크죠. 아무래도 많이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전 과목을 다 봤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올라온 친구들은 정말 그런 것마저도 막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미술 막 이렇게 하고 기술 과정도 딸딸딸 외우고 과학 미술까지도요? 엄청 그것도 잘한다 하고 과학도 엄청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 성격의 문제기도 한데 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잘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좋아해서 중국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할 수 있는데 성적이 잘해요.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영어도 열심히 하고 전 사회를 좋아했고요. 지리를 좋아했어요. 지리 열심히 하고 수학도 좋아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다 좋아했다고 하는데 수학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근데 어쨌든 국영수는 좋아했다 이거 아니에요? 성적 국어는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국어 막 성적을 바닥을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바닥을 치고 과학을 좋아하긴 했는데 막 열심히 공부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과학 찍고 막 기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외국 갈 때 저는 시험 보고 갔잖아요.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은 가고. 근데 아까 시험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 이유도 외고의 교과 과정이 더 빡세거나 더 높아서 학률적으로 서울대 오는 애들이 더 많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뭐 시험을 보고 외고에 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러져서 오니까 아무래도 배우려는 의지가 물론 누구는 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겠다만 아니 없는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기 이제 대학교 때 가외 해봤잖아요. 해봤죠. 다 먹는 애들 많잖아요. 친구들아 미안해 사랑해. 그렇게 이제 특수한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에 난 부응하겠다라는 애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공부하려는 의지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이름 들어본 대학교를 진학하려는 그런 비중이 비율로 따지면 다른 일반고보다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낮고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민사고 뭐 이런 애들. 그런 데는 외국 가고 민사도 적어요 사실. 외고 애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외고 애들이 많죠, 맞아요. 민사고 애들은 해외대 가고 이제 국내대 잘 안 간 애들이 이제 서울대 오고 막 그런 애들이 있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비율적으로 이제 외고가 정말 많다 보니까 그냥 여기 외고는 정말 이제 기본적으로 빡세게 좀 교과는 다른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죠. 학교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고 친구들이 어떤 과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처럼 고등학교에 전공을 살려서 중과로 진학을 한 케이스도 있겠다만 그게 아니고서야도 물론 이제 쌤들이 되게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될 거 외에도 막 다른 활동들 많이 진행해 주시거든요. 대회 같은 것도 열어주시고 아니면 되게 막 뭐라 하지? 고등학교에서 안 다룰 법한 수업 자료들 많이 다뤄주시고 그래요. 그거 외에도 이제 학생들이 다 각자 의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고등학교에서만은 이제 접하기 힘든 정보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외고 출신의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의지도 강한 친구들이 이제 모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학구적인 분위기 자체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무시를 못하니까 확률적으로 많이 온다. 그렇죠. 특별히 뭐 똑똑해서라기보다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고를 졸업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아까 말했다시피 대충 뭐 답이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통상 이제 외고에 가기 전에 난 외고를 졸업하면 뭘 하겠다라고 통상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외고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고 애초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그런 꿈을 갖고 입학을 하게 돼요. 맞아요. 이제 국제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아니면 그런 이제 외교관이 돼서 뭐 국익에 기여를 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런 장래를 꿈꾸고 많이 입학을 하죠. 이게 웃긴 게 북한이랑도 이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북한도 이러나요? 저도 이제 외고에 간 이유가 외교관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을 되고 싶었던 이유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외교관이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외국에 가고 싶고 영어 잘해가지고 난 외국에 갈래. 그러기 위해서 외교관이 될래. 어찌됐건 간에 저도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북한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좀 공적인 일을 하고 싶다. 사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 망하긴 했지만 완전 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아주 사기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지금 친구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그런 외국에서 뭔가 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입학한 친구들 대부분 있어.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다만 이제 하다 보면 인생이 뜻대로 풀린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로 여기 와서 대학교에서도 외교 아카데미 갈까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고민하죠. 네, 고민해봤어요.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외교 아카데미 외모고시를 봐야 될까 고민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점점 물론 제가 나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다만 정말 뜻이 있고 해내겠다 하는 애들은 정말 그 시험을 준비해서 하죠. 외교하는 친구들 주변에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길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저도 사실은 뭐 핑계는 계산 두드려봤더니 안 맞는다였긴 한데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 공부하기 싫었어요. 저도 공부를 빡세더라고요.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빨리 4기업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일찍 돈 벌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회사 다니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향후 목표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진부하고 웃기긴 한데 어떻게 영상을 마무리하려면 얘기해야 되거든요. 향후 혹시 뭐 이제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입장으로서 향후 이제 뭐 바라는 바나 저는 물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외고나 이제 그런 설립 취지에 잘 맞게 커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어를 저는 솔직히 외국 가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 중국 그런데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외고에 와서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교도 이제 중국과로 진학을 했고 거기서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지금도 회사에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공했네요 그러면.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 꿈을 이뤘다고 회사 다니면서라도. 그래서 외국어 쓰는 일을 계속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업무에 더 익숙해지면서 이게 참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하고 싶어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사장님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전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외고 다닌 거, 서울대 다닌 거,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랑 1도 전혀 관련이 없구나.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나 그 시간에 빨리 그냥 취직해서 더 빨리 그냥 이 업계에 그냥 전문가가 될 걸 싶기도 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채널도 하고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딱 제가 학교 나오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스펙 쓸 수 있는 유튜브나 술자리에서 나 어디 나왔다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하죠. 어찌됐건 저 오늘 이제 같이 북한이랑 남한의 외고에 대해 얘기해 보니까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되게 비슷한 점도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외고에서도 그런 혁명이나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있다는 게 지금 다시 들어 되게 충격적이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굳이 이제 이분부적으로 따지자면은 개인을 위해서 배웠다고 치면 나는 수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배운 꼴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외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졸업한 우리 인식 친구와 북한과 한국의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시간 간지 모르고 말해서 그런지 지금 광대가 아프네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